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환경노동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인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21대 국회 노동규제 관련 법률안 현황과 과제인데요.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노동 분야 규제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노동 규제로 바로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발표할 이 주제의 핵심 내용은 사실 노동 분야 규제 법률안의 현황이고, 또 이 규제 법률안 현황을 어떻게 이 법률안에 영향을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도구나 제도화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 현황들을 좀 공유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노동 분야, 특히 규제 입법에 대해서 영향들을 어떻게 분석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제문은 먼저 규제하고 의원 발의 노동규제 법률안 현황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 규제 및 규제 법률안, 그래서 제가 보면 대상, 규제 형식,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노동 분야 규제 법률안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주요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노동 분야의 규제 입법, 규제 법률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도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규제에 대한 개념 정의. 지금 저희가 행정규제라고 하는 개념 정의는 행정규제 기본법상에 정의되어 있는데, 행정규제 기본법상에 가지고 있는 행정규제 말고 입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규제를 어떻게 범주하고 어떻게 개념 정의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던 거는, 여기를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게,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안에서 행정규제 대상을 동일하게 영향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서는 행정주체죠. 주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객체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제개혁의 목적이나 규제혁신법제 연구는 이 지금 포럼이 어떤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잠깐 기술해 놓은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지금 현재의 이 규제혁신법제 포럼이나 아니면 규제개혁이나 규제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주로 다루는 거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규제 입법에 대한 합리화라든지 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를 좀 비교해 보면, 정부가 심사 또는 관리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제 형식은 규제 형식에서의 법령, 조례, 규칙 등입니다. 대개가 그런데 훈령이나 예규, 고시, 공고 등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리화 또는 품질 제고의 목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제 법률안은 대부분 법률안의 수준이고, 우선은 의원 발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이 품질 제고 목적이라고 할 때 좋은 법률, 좋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 적합성이라든지 투명성, 비례성, 책임성 담보, 이런 것들이 확보된 게 좋은 규제,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법률 만들기, 저희는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지금도
규제 영향 분석 또는 저희들은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 영향 분석의 목적은 입법의 품질 제고, 좋은 법률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대상을 국회 차원에서의 법률안들이 규제 입법을 중심으로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규제 입법은 규제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법률안들이 대상으로 삼을 때 규제 신설 강화 연장하는 법률안을 우선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21대 또는 20대 국회에서 이 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조정실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 결과 저는 이제 규제정보 포털에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20대 국회 의원 입법 중에 규제 법률안은 총 3,294개. 그러니까 이중 노동 규제 법률안은 한 334개 정도로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지금 현재 8월 기준인데요. 규제 법률안은 1,659개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에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규제 입법으로 포섭되는 법률안입니다. 1,660개 정도 되는 거죠. 이 중에 노동규제는 한 113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 영향 분석은 그 목적, 대상, 적용 범위나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외 등이 꽤 많은데, 정부와는 달리 포괄성, 추상성, 일반성이 일반적인 형태인 법률안에 대한 입법 영향 분석이나 규제 영향 분석을, 규제 입법 영향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그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대상과 내용, 방법론들이 설계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영향 분석이든 규제 영향 분석이든 이 요구가 있었던 게,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정부는 뭐 규제 영향 분석이 되던 뭐 어떠한 규제 심사를 통해서건 규제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입법부 차원에서는 법률안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모니터링 되거나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들이나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입법부에서도 해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행정규제, 규제 범위, 규제 법률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규제 개선 합리화 도구로서 과연 입법 영향 분석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나아갈 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동규제 관련 노동 분야 규제 입법안에 대해서 주요 쟁점들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분석해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노동규제 법률안들을 보고 나서는 분석 방법론을 어떻게 갈 건가에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정의는 아까 살펴봤는데, 저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그 범위는 또 예외를 꽤 많이 열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규제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호부터 4호까지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 중에 눈에 많이 띄었던 부분이 3호, 4호인데, 그 3호에서 고용 의무, 신고 의무 이런 뭐 명의 대여 금지, 그밖에 영업 등과 관련해서 일정한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요거를 행정규제 범위라고 하는데, 요 범위를 가지고 과연 법률안에서도 이 내용, 이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있는 이 규제 범위를 가지고 법률안에서도 그렇게 또 동일하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적용 제외를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이 적용 제외를 둔 목적은 권력분립이나 관할 이 차원에서의 행정규제 심사의 대상, 규제에서 규제이기는 하나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꽤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호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관한 사무 같은 경우가 제외되어 있고, 또 형사, 행형 또는 보안 처분에 대한 사무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로는 조속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빠져 있는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원 발의 법령, 입법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중요한 사항들이 형사 규제나 아니면 과징금, 과태료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심사의 대상에 배제되는 이 요소들을 그대로 의원 발의 법률안에 적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의식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이건 만약에 노동 분야 규제 혹은 노동 분야를 포함해서 규제 법률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영향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입법자들이 입법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이, 기존의 행정규제, 그러니까 정부하고의 어떤 영향 분석이나 규제에 대한 심사의 기준을 균형성 차원에서 입법부에도 도입된다면, 규제 신설 강화 연장뿐만 아니고 현행 법률 안에는 규제 신설 연장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규제 변경 혹은 유지, 규제 완화, 규제 폐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영향 분석을 하지 않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행정규제와 이거보다 더 넓은 의미의 규제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규제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입법 과정에서, 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21대 국회 규제입법으로 의원 발의 법률에 한 1650개, 60여 건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규제 관련 법률안 현황 중에 저는 이제 고용노동부 쪽 소관으로 분리하진 않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법률안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21대 국회 환노위에서 접수 처리 계류 법률안 현황들을 조금 봤는데요. 환노위에는 지금 21대 국회 현재까지 1966개 접수돼서 처리된 의안들은 한 565개 정도의 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처리율은 한 28.7%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규제 관련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 중에 113개 중에 가장 많은 법률안이 나왔던 것은,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제정보 포털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 중에 모니터링한 결과 규제입법이라고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고평법이 28개로 가장 많이 포섭되는 걸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이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들이 이 규제 법률안으로, 의원 발의 규제 법률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입법부 차원에서 규제 입법이라고 하는 법률안을 대상으로 입법 영향 분석이나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들 중에 그 밖에도 장애인고용촉진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관련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들도, 이 법률안들이 규제법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규제법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에 규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 영향 분석이나 입법 영향 분석, 특히 저희는 이제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입법 영향 분석 대상에 포섭이 될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저는 그 고평법에서는 크게 쟁점으로 됐던 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내용, 이때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가족돌봄 휴직 제도의 확대, 이 내용들이 포함된 게, 그러니까 여기 제 첫 번째로 예를 들었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신설 강화 연장,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거라든지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1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고평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이 내용들이 어떠한 영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 뒤에 제 남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업적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조치 강화, 이런 내용들이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을 포함된 그 법률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 그 결과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입법 영향 분석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이 산업안전보건법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 총 26개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산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위험성 평가라든지 택배 종사자, 노무 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안이 규제 입법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규제 입법으로 분류된 내용들에 대한 영향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으로 이제 근로기준법,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겨져 있던 규제 조항들을 좀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이 24개 법률안들이 규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다음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 혹은 형사벌이나 제재 강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체불 억제 강화, 그다음에 근로시간 규율 및 합리화, 유연근무제, 이런 내용들이, 개정 사항들이 규제 입법으로 분류돼서 지금 저희 분석 대상으로 포섭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좀 자세하게 주요 내용들을 열거해놨습니다. 예. 여기 근로기준법 중에 마지막에 그 밖에도 유급 질병 휴가라든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런 내용들이 규제 입법으로 분류돼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규제 입법으로 제가 분류를 포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규제 입법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그 규제 대상이 행정규제일 것인지, 아니면 행정규제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규제일 것인지, 여전히 이 규제 입법에 대한 영향 분석의 대상 범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범위가 되는 법률안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 의원 입법에 대한 입법 영향 분석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거는 입법의 품질 대고를 위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입법 과정 중에 기본적으로는 법률안 발의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발의 단계 혹은 법률로 통과되기 이전 단계까지로 얘기하면 통상 외국 사례들 비춰보면 그 경우에도 사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 입법에 대한, 특히 규제를 담고 있는 의원 입법에 대한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 부과에 중요한 사항이 미치는 법률안이 많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안이 규제를 담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저희 법률안 입법의 한 97%를 의원 발의 법률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여론들이 있고 또 국회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저희라면 국회 입법조사처를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입법 영향 분석 제도가 도입됐을 때 기대 효과는 맨 밑에 기술이라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입법 영향 분석의 대상, 지금 출발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행정규제기본법 또는 행정규제기본법을 포섭한 더 넓은 의미의 규제,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김태년 의원안이 얘기하는 비규제 법률안, 중용호 비규제 법률안까지. 근데 이때의 그 분석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지는 포괄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영향 분석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 분석은 사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저희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영향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안에 대한 영향을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라든지 사후 분석에 대한 시점 이런 것들도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그 고려사항인데요. 입법영향 분석 제도 관련해서 전반적인 고려사항과 과제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입법영향 분석이 규제 입법을 막는 것 혹은 규제 자체를 억제하는 도구로서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영향 분석은 좋은 법률을 만들기를 위한 도구이고 실제로 이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입법영향 분석 전반적인 고려사항 과제 중에 특히 노동 분야의 규제 관련해서는 고용 영향 평가라든지 기존에 있는 법정 영향 평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지금 제도화 과정 중에서는 충분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본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량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법정 영향 평가들을 총망라적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입법영향 분석 대상에서 어느 정도로 포섭할 것인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입법부 차원에서 영향 분석 제도의 도입을 좀 지켜봐 주시고 좋은 조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희상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발표에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동일하게 세 분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셔서 토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제출은 두 번째 발표에 이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자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의 신동윤 교수님 토론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김건주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박수경 연구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신동윤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맡게 된 단국대학교 신동윤이라고 합니다. 발제물을 통해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노동규제 관련 법률안 현황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한인상 환경노동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하에서는 이 발제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을 해봤고,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일단 이 규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규제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이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 이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를 하고 이 효율적이지 않은 규제 신설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제의 의미와 이 개혁의 목적을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이 노동 규제라는 것은 이 노동 목적을 위해서 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다라는 것이고, 이 노동 규제 개혁의 목적은 이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노동 규제를 폐지하고 이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규제 입법의 현황과 그 형식 부분인데, 이 형식은 이미 알다시피 법률이라든지 법령 그리고 이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한다라는 것이고, 이 국회의 규제 입법의 형식은 이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률안은 의원 법률안하고 이 정부 법률안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인상 환경노동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대 국회에서 이 노동규제 법률안은 이 규제 법률안 총 3,294개 대비 334개로 약 10%를 나타내고 있고, 제21대 국회 노동규제 법률안 역시 8월 기준으로 해서 총 1,659개 대비 113개로 6.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 상임위가 17개로 구성된다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이 노동규제가 약 10%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제21대 국회 노동규제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부분인데, 이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이 근로기준법 등 총 7개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보면 되고, 이 발제물을 보시면 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총 206개 중에 24개입니다. 이 질의 첫 번째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규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고, 네 번째를 보시면 이 노동규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 영향 분석 부분인데, 입법 영향 분석 대상 범위가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 설정된다라는 것이고, 이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 비규제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입법 영향 분석 고려 사항에서 이 규제 유형이라든지 규제 유형이 신설이나 어떤 강화 그리고 연장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노동 및 고용 관련 규제 법률안의 입법 영향 분석은 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다양한 관점에서 이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 부분인데, 이 첫 번째 질의는 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그리고 연장과 관련된 이 노동규제 의원 법률안 중에 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06개 중에 규제 조항을 담은 조항이 24개입니다. 총 개정안 대비 규제 법률안이 약 10%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적다라는 느낌도 받고, 어떤 법률안이 노동규제라고 판단하고 분류했는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총 206개 중에 규제 조항이 24개를 판별하는 것,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규제라는 것이 신설이나 강화 그리고 연장 외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완화하는 경우에 이 노동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는 이 노동 규제를 폐지하거나 이 완화하는 경우 이 사전적으로 입법 영향 분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서 이 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규정 자체가 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 불명확하다라면 이는 이 법원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37조 이 제3항하고 제42조 제1항과 1항의 규정 해석하고 대법원의 해석 부분입니다. 네모 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쟁행위는 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서 이 조업을 방해하거나 이 폭력이라든지 파괴행위 또는 이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에서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는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이 모호하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 법원의 해석으로 인해서 이 더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그러면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신동윤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김건주 연구위원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근주입니다. 우선 발제자와 그다음에 첫 번째 토론자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규제가 무엇인지를 범위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규제와 규율의 문제는 1900년대 초반에 ILO 때부터 나왔던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불합리한 규제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규율인지에 관해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세부적인 기준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뒤에 가서는 뭐 입법 영향 평가라고 하는 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행정적 규제라고 하는 부분과 인권적 규제라고 하는 부분 후자는 조금 좀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 중심으로 규제가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외견에 봐서는 행정적 규제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에 해당하는 그 보호법에게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영역이 산업안전보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근로자를 사상이나 질병에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서 수많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견적으로 볼 때는 규제에 상당히 가깝긴 합니다. 그리고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이라는 목적에 보면 이런 행정적인 수단들이 규제인지 조금 명확하지 않죠. 이 부분을 사실 발제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디테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불합리한 규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오늘 발제자들과 그다음 발제자와 그다음에 토론자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입법을 중심으로 봤는데 지금 사실은 행정부에서도 많은 규제들을 혁신하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부 얘기를 잠깐 해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한 200개 정도의 과제를 발굴하고 한 130개 정도를 해결했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오늘도 오후에 규제혁신 담당관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뭐 허가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자료 제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완화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규제 혁신의 큰 흐름이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력 운영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 정비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고, 입법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불합리한 규제에 가장 가깝겠죠. 예, 그 부분들을 입법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확정을 한다라고 하는 발제자의 입장 상당히 공감이 듭니다. 다만 이제 입법 영향 평가, 입법 영향 분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관한 디테일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고용 영향 평가와의 연동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부분입니다. 다만 입법 영향 평가는 발제자께서 얘기하셨듯이 좀 신속성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 영향 평가는 일반적인 과제처럼 1년 단위로 일어나죠. 장기적인 분석에 따른 보고서를 지향하는 평가입니다. 입법 영향 평가보다는 조금 더 연구에 가까운 성격이 있죠. 입법 영향 평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방법론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현 정부에서는 영향평가 사업의 축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영향평가도 그렇고 환경 영향평가도 그렇고 법정 영향평가들이 물론 9월 국회를 거치면서 조정되겠지만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책연구기관에 있어서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고용 영향평가의 역할을 하는 입법 영향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적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입법 영향 평가를 확대를 하고 기존의 고용 영향 평가에서 수행됐던 것조차 입법 영향 평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향후에 있어서의 법정 영향 평가에 있어서의 예산 사항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 영향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있어서의 이 입법의 영향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고용이라는 관점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한 로드가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겠죠. 근데 의원 발의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다른 토론자께서 얘기하시지만 이것을 강하게 입법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위축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실적을 위해서 발의하는 입법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그럼 그 대상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묶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입법 영향 평가의 형식이 정해지겠죠. 결국은 이런 부분도 있죠. 이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시간에 관한 현재의 입법안들은 사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금 반대되는 입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주로 야당의 입법안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던졌을 때는 입법 영향 평가를 해버리면 정부안이 나왔을 때 또 반대 입법 영향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순서나 아니면 입법에 있어서의 범위나 아니면은 규정에 따라서 입법 영향 평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입법조사처에 상당한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발제자와 동의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범위를 확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적절한 대안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발제자께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이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건주 연구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의 박수경 연구교수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박수경입니다. 오늘 이 규제혁신 법제 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규제라고 하면 이때까지 막연히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이라든지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논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규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희상 팀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21대 국회 노동규제 관련 법률안 현안과 과제
에서 크게 이제 뭐 행정규제, 규제 법률안 관련된 내용, 그리고 21대 국회 노동규제 관련된 법률안 현황, 그리고 관련된 노동규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로 분석하고 계신 이 법률안이 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그 노동규제에 관련된 의원 발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상기 이 세 법률은 대부분이 그 노동규제로 이루어진 법률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그 슬라이드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의 현황, 그리고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더욱더 개선과 보호를 급선무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표에서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그 노동규제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그 입법 영향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입법 영향 분석이 그 이런 규제를 담은 법률안 발의안을 좀 이렇게 발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법률안,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대부분 그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 이제 입법 예고라든지 규제 영향 분석,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의원 발의안의 경우에는 이제 법이 미칠 영향 및 부작용에 대한 사전 분석 절차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런 사전 입법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입법 영향 평가 수행과 관련된 인력과 비용 문제, 그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이 의원 입법 발의 활동이 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도 되기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김군주 박사님께서 이제 또 언급해주신 그런 내용들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좀 의원 발의안을 보면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대부분 좀 법률안들이 그냥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는 그런 좀 경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입법과 입법사항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좀 사전 입법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 평가 분석과 이제 고용 영향 평가 등 이제 법정 영향 평가 제도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김군주 박사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좀 이런 부분과 관계 조정도 앞으로 더욱더 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 정부가 가진 정책 목표와 성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실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제는 특히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리고 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혁신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라든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개선에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규제 역시 신속하게 대응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규제에 대한 의원 발의안 역시 신속하게 발의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동 규제에 의한 의원 발의안의 결과는 법의 수본자를 비롯해서 사회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입법 영향 이제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해서 법의 수범자와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과제가 이런 세부적인 그런 어떤 툴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소영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토론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이어서 한산 팀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토론 감사합니다. 세 분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공감해준 부분들을 다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들어간 건 우리나라 규제가 됐던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한 뭐 규율이 됐던 법률을 뺄 수는 없는데 법률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국회에서 이루어진 법률이 어떠한 효과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툴이나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고, 외국 사례들에 보면 그걸 뭐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그래도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어떤 법률안이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한번 재본다는 뜻이거든요. 그 재보는 도구나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얼개가 좀 더 촘촘하면 조금 더 나은, 좀 더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된 법률안이 법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입법 영향 분석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그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97%가 넘는 법률안을 전부 다 할 수 없는 고민이 있고, 그 고민 속에서 정부가 하는 규제 입법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만 하게 되면 실제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지금 행정규제 기본법상에 있는 행정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안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찾아봤고, 그중에 노동규제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조금 마무리를 하면, 우리 신동인 교수께서 지적해 주신 근로기준법 24개 정도의 법률 어떤 기준이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제정보 포털에서 그 모니터링하고 추적한 1660여 개의 현재 기준은 엄밀성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신 그 기준은 아마 행정규제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입법부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은 다르게 좀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가장 많은 형태로 포착되는 것이 예를 들면 산자위, 국토위, 규제를 포섭하고 있는 법률들이 많은 쪽의 법률안들이 포섭이 되거든요. 그 중에 환노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위, 기재위 정도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가 좀 포착됐지만, 엄밀성은 저희 기준으로는 좀 다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주셨던 노조법 37조하고 요거는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분석 대상인가를 먼저 한번 필터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분석 대상이라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할 건가를 보면, 이 경우에는 그 법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위임 범위가 꽤 넓으면 분석의 엄밀성은 떨어집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이것을 판례에 뒀을 때하고 입법됐을 때 다른 걸 통해서 비교를 해서 분석해서 어떤 효과들을 추정하거나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제가 고민해봤던 중에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지금 핫한데, 이거를 입법 영향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분석 대상인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2조의 정의 규정을 바꿨는데, 이 정의 규정을 바꾸게 되면 노조법이 갖고 있는 규제적 요소, 규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해야 되는 것들. 그러면 이것들은 정의 조항 개정인데 규제 조항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석 대상으로 포섭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셈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 김근주 박사님께서 연결해 주신 우려, 걱정하고 연결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빠른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입법권의 입법 지연을 막는 방법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분석 툴은 어떻게 할 건지를 꽤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희 사실 샘플 보고서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그 정밀성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있었고 이거는 팩트니까요. 운영위에서 입법 영향 분석 제도화에 대한 논의, 지금 현재 6개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서 계류 중이고, 운영소위에서 논의가 좀 있었고, 국회 내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규제 영향 분석에 준해서라도 최소한 입법부 내에서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법률안이 조금 더 나은 법률안으로 발의가 되고,
그 발의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분석서가 붙어서 법안 심사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지금 엄청나게 법안이 많아졌는데 과학적인 분석서가 있어야 효율적인 좀 더 빠른 법안 심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꽤 많이 고민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수경 교수님께서, 용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공론화를 형성하고 의제로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런 것들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입법영향 분석서가 마치 그것을 제약하는, 그걸 제한하는, 지연시키는 이런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조금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 법제 포럼에서 노동 분야 규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가 입법영향 분석을 할 때 그 출발은 중요하게는 규제 입법 중심을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인상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질의가 팀장님한테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업종의 외국인 허용 관련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정부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예. 입법부 차원에서의 고용화 과제 정책의 변화들은 그 정책 변화들을 만들게 되겠죠. 만들게 되고 그렇게 입법 사항으로 특히 이제 법률 수준의 입법 사안이 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내에서의 고용화 과제 내부의 세부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의 변화, 뭐 아니면 예를 들면 그 비자 뭐 이런 문제들의 변화 수준은 제가 좀 답변 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정책에 좀 밝으신 우리 또 김근주 박사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우선 간단하게 109페이지에 썼는데요. 문제는 의식은 같습니다. 이제 고용 허가제 자체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시행령 시행 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오후에 발표됐죠. 그래서 장기 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 우대를 하겠다 고용 허가제 개편 방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고용 허가제 자체가 정주형이 아니죠. 외국인들이 몇 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태인데 사실은 이거는 인력에 있어서는 숙련을 시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적 인력을 받는 그 시스템으로 조금 변경하겠다라는 거라서 체류 기간을 우대하고 이제 직업 훈련 등 장기 근속을 조금 도모해 보겠다라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형태를 받아서 우리가 일을 시키고 여기에 살게 만드는 정주형으로 조금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이제 외국 인력을 통해서 인력 구조 변화까지도 도모한다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성이 있지만 이런 거는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비자라든지 아니면 가능 업종 확대라든지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빈 곳을 외국인 인력으로 채우겠다고 한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은 정책적 행정부가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큰 부분 향후 이 사회에서 이제 이민자들을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또 후속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21대 국회 노동규제 관련 법률안 현안과 과제라고 하는 한인상 팀장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